지금 보시는 거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요 화면 한번 보시면 2차 전지 국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및 이 매출액인데 CATL 중국의 이제 LFP 계열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닝더스다이라고 불리는 CATL은 74조 1,700억 원을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도에 24조 원이었죠. LG엔솔은 33조, 삼성 SDI 22조, SK온 12조. 이 세 개를 다 합쳐봤자 CATL을 매출액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 LG엔솔이 여러분이 실적이 좋다든가 차트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든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국제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ATL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점유율입니다. 2023년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CATL은 36.8%, 그리고 BYD 자동차죠, 15.8%, 그리고 우리나라 LG엔솔 13.6%, 파나소닉 일본 6.4%, SK온 4.9%, 뭐 그다음에 삼성 SDI 4.6%. 다 심지어는 2등부터 파나소닉과 LG엔솔, 파나소닉, 일본과 한국을 다 합쳐도 CATL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 BYD하고 합치면 점유율이 50%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국내 2차 전지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중국에 관련된 부분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것에 따라서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면 2차 전지 종목은 과거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반도체들이 치킨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치킨 게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앵커님은? 착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치킨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좀 네. 그 모든 기업들에게 손실이 되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네, 치킨 게임은 네,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고등학생들 중에 네. 일진들이 있어요. 그쵸, 좀 일진들 무서운 중에 분들.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네. 이제 저쪽 뭐 오토바이. 서대문파 짱, 무슨 고등학교 짱, 나 짱이면 네, 둘이 주먹으로 싸워도 쉽게 결론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밤에 딱 모입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서 맞은편을 서로 오토바이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서로 오토바이로 달린다고요? 예, 네. 1차로 도로에서. 오. 달리면 무서운 놈이 피하겠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근데 무섭네요, 정말.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그 아래 애들이 네. 쟤 무서워서 쫄아서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이걸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DDR 반도체가 $5인데 네. 생산 원가가 $5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만들고 있어. 네. 토시바도 만든다고. 네. 그러면 나는 $4에 팔아버려요. 근데 대만도 또 이번에 공장을 막 지었네. 네. 근데 거기는 $4에 납품하네. 난 $3.5에 팔아버려요. 그럼 팔수록 이득인가요, 적자인가요? 계속해서 손실이 되죠. 그렇죠. 팔수록 적자죠. 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90%를 점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망했었죠. 현대전자가 그래서 망하고 그게 이제 외환은행한테 채권단한테 넘어가고 네. 채권단이 살려서 하이닉스로 살리고 그걸 SK가 다시 인수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2차 전지는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즈니스가 사실 똑같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회수하고 그리고 경쟁자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 경쟁자들 또 도태시키고 그다음에 또 쟤네들이 배터리 만들면 더 싸게 또 뿌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 점유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CATL이 36%, BYD 15%, 중국 업체 두 개가 50%니까 우리나라가 이 치킨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 불리한 구조가 돼버리죠. 그럼 당분간은 2차 전지의 바닥은 어딜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는 결론은 기업체들끼리 약간 이 합산 M&A를 해서 경쟁자가 한두 개는 좀 도태되는 형태, 그때가 진정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될 거다.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2차 전지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 해야 될지 저는 2차 전지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런데 네.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거의 갖고 계시죠. 계좌에 네, 보면 너무 거의 있으세요. 속상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 팔지도 못하고 네. 또 물타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지금 물타기는 금지라고 말씀해 일단 주셨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물타기를 하면은 네. 절대로 안 되실 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잠깐 나오더라도 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32만 8천 원일 때 네. 어제 장중에 제가 이거 자료를 뽑은 건데 퍼가 104입니다. 그러니까 오. 10,000원을 벌면 104만 굉장히 원에 높네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PBR 청산 가치가 3.71이에요. 음. 근데 이거보다 점유율이 3배 정도 많은 닝더스다이 아까 네. CATL 퍼는 13.8이에요. 아. 그러면 거의 뭐 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점유율이 원래 1등인 회사가 이 정도면 닝더스다이면 퍼가 한 150에서 200 나와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LG가 LG엔솔이 아까 13이니까. 근데 점유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LG엔솔이 10,000원을 벌면 전체 108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점유율이 40% 육박하고 1등인 CATL, 닝더스다이는 지금 10,000원을 벌면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ATL과 LG엔솔에 물론 기술력은 LG엔솔이 좋다 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LG엔솔이 당분간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LG엔솔이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신용적으로 약간 좀 더 평가 절하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LG화학과 LG엔솔도 신용 평가를 약간 이렇게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그룹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들이 뿌릴 수 있는 루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너무 부정적인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나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물타기를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확 샀다가 팍 팔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실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이 왕자를 거머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체크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2차 전지주에서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도 줄줄이 내려잡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또 주말인 만큼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좀 가장 많이 궁금하셨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바로 또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AI 열풍인데요. 네, 정말 이 엔비디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올랐으면 또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또 랠리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엔비디아 가진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표님. 이 국내에서는 네. 엔비디아 관련주나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없어요. 이제 아쉽네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자기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팹리스죠. 예. 반도체를 설계하고 회로도를 그려서 이제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그 설계도로만 그려서 하는 그런 건축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대로 한번 반도체 만들어봐.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럼 만들어 주죠. 그리고 TSMC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이죠.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공장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시켜 주는 거. 네. 그런데 원래 엔비디아는 이 삼성전자하고 주력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파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파운드리를 조금 등한시하고
원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60%를 점유했습니다. 네. 그 TSMC는 30%밖에 안 됐었고, 근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1위 업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분기마다 뭐 15조씩 돈을 버니 이거 파운드리 좀 우리도 이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참에 한번 세계 무대로 한번 더 나가 볼까? 네. 그러면서 변신을 시도한 건데 그게 이제 패착이었죠. 근데 이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점은 젠슨 왕의 어떤 그런 기존의 업체들하고 이 전반적으로 고객사가 요청한 거를 정확하게 시대를 읽고 만들어주는 거. 근데 엔비디아는 한계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바로 GPU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럼 GPU라는 것은 이제 결국 게임이라든가 이런 칩 중심인데 지금 모든 컴퓨터는 CPU 중심이거든요. 네. 인텔이 쌓아올리고 IBM이 만들어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반도체가 또 이렇게 용량이 더 커지고 인공지능이 더 그 다음에 확장됐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도 좀 한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 전후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제도 잠깐 멈췄죠. 요즘 이틀 사이는 못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H100, H200 인공지능 칩인데 이제 B100, B 그리고 200 이걸로 건너가는 한 3개월 정도, 6개월 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젠슨 왕이 나와서 말했을 때 그래서 어제 아마존이라든가 요즘 아마존 같은 경우 일단 H100 칩 구매를 일단 중지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왜냐하면 B100 칩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인공지능 칩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좀 더 다운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구매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성장성이 앞으로는 잠깐 중지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엔비디아는 없지만 다행히 엔비디아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한테는 이게 또 굉장한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잠깐 한번 가장 기회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한번 지나갔죠.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3 네. 여기 한번 지나가서 하이닉스가 7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200% 수익을 한번 지난 1년 넘게 안겨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한테는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죠. 뭐 지구는 잘 못 사시는 성격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세상은 넓다. 네. 내가 1등 못 하더라도 네. 세상이 넓으니까 저쪽 동네에서 1등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내가 이걸 못 잡았어. HBM 반도체. 예. 근데 아니면 너무 빨리 팔았다든가 한미반도체처럼 너무 25,000원에 샀다가 네. 한번 아, 3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장에 3만 50% 30% 수익이면 어디냐고 너무 빨리 팔았어요. 네. 그러면 솔직히 잠이 안 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걔가 막 10만 원, 20만 원 가면 못 보겠어요. 보게 네. 되면 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네. 주변에 또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뒤져보면 네. 먹을 게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전력 인프라가 좀 먹을 게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요. 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저기를 하셨겠지만은 예. 엔비- 전력주도 좋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잠깐 보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뭐 아주 그냥 짱짱했죠. 예, 루브르 박물관에 거론할 정도로 아름다운 실적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와우. 예, 예술이네요. 정말 너무 실적이 좋았기 네. 때문에 그대로 딱 역사적인 이건 실적이다. 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이걸 좀 걸어놓고 싶다 할 정도로. 근데 실적을 가만히 보니까 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87%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엔비디아 자체의 게임이 예전에는 게임이 1등이었어요. 게임 GPU가 네. 팔리는 게.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예요. 당연하겠죠. 인공지능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다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데이터 센터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그대로 분석해 보면 사람 뇌예요. 사람의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전자에 저장됩니다. 마이너스 전자요? 예, 그러니까 전자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배터리가 네. 마이너스 전자에 저장돼요. 오. 반도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뇌는 인공지능이고 창의적인 뇌고 네. 좌측 뇌는 HBM 기억하고 저장하고 암기하고 연산하고. 아. 그래서 두 개가 딱 예, 세트가 예. 돼야 좌뇌 우뇌가 돼요. 그럼 이 좌뇌 우뇌가 되는데 혹시 그 조카나 아니면 어릴 때 우리 그 코로나 때도 네. 열이 올라가잖아요. 40도 이상 올라가서 몇 분 있으면 사람이 위험한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데 네. 20분 이상 지속되면 사람 뇌가 녹아버려요. 오, 그렇구나. 무섭네요. 예,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뇌를 단절시킵니다. 네. 활동을 단절시키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뭐 이제 경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열경기라든가. 그래서 의사분들은 아기인데도 막 얼음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항생제를 못 쓴다든가 할 때는. 그래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도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해서 1조 원에 짓고 비번 하나 짓는데 1조 원이거든요. 예. 하나 짓고 1년에 유지비가 5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러면 500억은 전력을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의 절반, 유지비 절반을 20년 동안 한다면 그 총 운용 비용의 절반이 전력 관리에 들어가요. 열 떨어뜨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갖다가 열 떨어뜨리는데 에어컨 돌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해서 차가운 물을,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북극에다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실제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게 대도시 옆에서 데이터 센터는 필요한데 이게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 옆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멀리 운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전력 관련주 중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LS, 일레. 네. 네. LS 그룹주들 최근에 그렇죠. 굉장히 흐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 일렉트릭. 예, 일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 종목들은 전기를 이동시키는데, 그래서 볼트를 올려주는데 이때 쓰는 종목들이고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연료 전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이제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HBM도 놓쳤다. 그리고 LS일렉, 현대일렉, LS나 전선 관련주도 놓쳤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연료전지 관련주,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인프라 관련주. 앞으로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지난 계속 3년간 빠졌다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소형 원자료와 더불어서 가장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블룸 에너지라든가 넥스트 에라 에너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두산그룹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2차 전지 놓쳤고 HBM 놓쳤다. 2차 전지는 안고 있고 HBM 놓쳤다. 혹은 수익률이 좀 목마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큰 돈의 흐름들의 궤적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판을 짜야 될 건가, 그렇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도 열을 받으면 이제 고장이 나듯이 이런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력 인프라주에 관한 궁금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보다 더 오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 이후에 박하샘 대표님이 더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리고 말 그대로 전력 먹는 하마인 것인데 또 이런 미국 전력주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현지 시간 30일에 인공지능 모멘텀 기대감이 반영됐던 세일즈포스닷컴.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20% 급락했다가 또 간밤새는 다소 그래도 좀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또 반면 AI 전용 PC 수요가 늘면서 2년 만에 호시적을 발표했던 HP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을 했다가 또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우리 그 농담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사 같은데 회의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농담으로 노트북을 예전에 요즘 스마트폰 바꾸지 많이 바꿨잖아요. 예전에는 네. 노트북을 썼으니까. 근데 내 돈 내고 안 사는 노트북이 있어요. 어떤 노트북? 델 노트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지는 않아요. 델도 좀 많이 빠졌던데 주가가. 델 노트북은 네.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구매한다거나 회사에서 주는 노트북 아무리 성능이 왜죠? 좋아도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에서 저가로 조립도 하거니와 휴대패커드라든가 네네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 전략이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LG라든가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로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회사는 진짜 애플 맥북 들고 있다. 정말 좋은 회사죠. 그리고 그렇죠. 회의 딱 참석했을 때 다 델 컴퓨터예요. 마크가. 조금 있어빌리티. 그런데 애플이나 삼성이나 LG 거 그램 노트북 혼자 딱 그거 갖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개인 돈을 써서 노트북을 살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도 사실은 그 인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애플 사과 로고 찍혀 있는 노트북 들고 있는 친구를 찍어야 되는 거죠. 저 친구 여유 좀 있는데 옷은 체육복 입었는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휴대패커드가 신고점 가까이도 지금 신고점은 아니지만 네. 20%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어제는 물론 잠깐 5% 빠졌는데 네. 지난 한 달간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런가요? 네, 휴대패커드 다 아시잖아요. 네. 뭐 노트북도 만들고 컴퓨터 기기도 만들고. 근데 이 회사가 오른 배경의 이면에는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칩 갖고 있는 개인들 별로 없죠. 그게 4만 달러예요. 비싸네요. H100 정도 싸게 사봐야 2만 5천 달러. 아. 그러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5천만 원. 네. 근데 이 칩이 적어도 한 100개 정도 있어야 인공지능이 그나마 우리 이 정도 쬐끄만 데도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뭐 대량으로 구매하겠죠. 문제는 이거를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칩 하나도 노트북이나 이런 데 심어야 되는데 근데 기업 PC가 IBM이고 개인 PC가 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IBM이 원래 컴퓨터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건 기업체였어요. 그 노트북 같은 식으로 PC를 만들어 갖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찾아갔습니다. IBM 예전에 네. 이제 사람들이. 근데 야 우리가 무슨 그런 애들 코 묻은 돈이나 팔아먹고 있어. 우리는 거창에서 기업. 그걸 시작한 게 그 칩을 시작한 게 반도체 칩을 만든 게 인텔이에요. CPU 칩. 개인용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인공지능도 지금 다 엔비디아 칩은 기업용이에요. 개인용 PC에 이제 조만간에 연결이 다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휴대패커드나 삼성전자나 애플 이런 데는 그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삼성 갤럭시도 동시 통역을 지금 해준다든가. 근데 아주 인공지능 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컴퓨터 수요나 태블릿 PC의 교체 이런 부분이 휴대패커드의 주가를 새로 끌어올리는 사실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움직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에서는 그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도 떠오르지만 백색 가전의 왕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LG전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이런 종목군들. LG전자의 최근의 움직임이 단순하게 HVAC라는 그 전력 관리 냉공도 공조 장치 요것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 전자 부품들이 그래서 앞으로 국내 휴대패커드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